강의는 별도의 리허설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녹화 버튼 누르고 그냥 바로 지르죠. 뭐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있습니다. 초록색 칠판에 강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특별히 뭐 엄청난 기획을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. 지금까지 영어를 해온 경험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강의 주제를 선택하고 있어요. 여러분이 그 원어민을 만났을 때 긴장이 되시잖아요. 긴장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겁니다.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전혀 겁이 나지 않죠. 10마디 알아듣고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는 한마디만 제대로 던질 수 있으면 대화는 매끄럽게 진행되거든요. 그래서 토익의 파트 2에 질문 던지기 있죠. 그거를 연습하시면 듣기만 잘 되면 질문만 잘 던지시면 대화가 매끄럽게 흘러요.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두려운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거기서 불안감이 만들어지는 거죠. 여러분이 서울에 가면은 뭐 겁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. 서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습니다. 단지 그냥 말투가 좀 달라서 약간 어색할 뿐이죠. 하지만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겁이 나는 것은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. 근본적인 원인은 듣기에 있습니다. 여러분이 그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. 예를 들어서 I want you to give me a call 했을 때 want you가 안 들린다는 거죠. Why don't you인데 굉장히 간단한 건데, 그죠? 그들이 지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want you give me a call 이렇게 응치 이렇게 들리거든요. 물론 거기에 대한 강의가 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. 이곳은 부산 용호동에 위치한 이기대 공원입니다. 이기대 공원에 산책을 나왔고요. 저기 멀리 해운대가 보이네요.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영어를 좋아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좋아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. 뭐 어렸을 때 내지는 뭐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영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어떤 그런 계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 영화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멋지다 나도 저 말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. 좋아하는 계기. 그래야지 지속할 수 있거든요. 영어를 하루 이틀에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속할 수 있는 관심이 가장 중요해요. 그리고 그게 이제 공부 방법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갔을 때,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했을 때 공부한 게 탁 들려올 때 내지는 건널목에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서 있는 외국인들의 말이 딱 귀에 꽂힐 때 그럴 때 들린다 라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죠. 그러면은 영어 듣기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.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.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파일럿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. 파일럿이라는 드라마. 그 드라마에서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영어로 그 공항에 들어가기 전에 착륙하기 전에 막 교신하잖아요. 그런 거 보면서 합계연료 25만 파운드, 고양역 장치 15도. 그때 영어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. 외국에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관제탑과 교신할 때 영어 있거든요. 그거 무전 영어. 굉장히 들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멋있어요. 듣기를 할 때 아마 여러분이 끝단어만 들리는 증상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.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여러분이 들려오는 문장에 청크로 구성되어 있는 3개 내지 4개 청크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그 중에서 어느 한 청크라도 매끄럽게 드러내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버퍼링이 걸리거든요. 버퍼링이 걸리면은 딱 거기서 해석이 멎는 증상을 보이면서 뒤쪽 거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만 덩그러니 들려오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되죠.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영어를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죠. 파이프가 있고 파이프의 직경이 지름이 작은 경우도 있고 이게 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직경 사이로
이 구멍 사이로 뭔가 물이 흐르면서 처리 속도, CPU의 처리 속도 컴퓨터에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영어 듣기의 실력이 이 직경이 굉장히 좁거나 아예 꽉 막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로 어떤 해석에, 그죠? 영어가 이 사이로 흐르려면은 꽉 막혀서 당연히 버퍼링이 걸리겠죠. 그러면 어떤 청크를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은 그 청크의 이 직경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해석에 물이 굉장히 매끄럽게 흐르게 됩니다. 처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직경이 뭐 이 정도로 좁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양이 지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버퍼링이 걸리겠죠. 우리 깔때기에 구멍이 작을 경우에 물이 넘쳐 흐르는 거랑 같은 위치죠. 그래서 여러분이 그 why don't 정도의 직경을 갖고 계시다면은 want가 지나가게 되면 안 들리게 됩니다. 그래서 want가 지나갔을 때도 이게 why don't you라고 들으려면은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직경을 넓혀 주셔야 돼요. 그러면은 그 부분이 매끄럽게 빠지겠죠. give me a call 이렇게 있더라도 앞에 why don't you를 붙여가지고 why don't you give me a call, why don't you give me a call 이건 잘 들리는데 why don't you give me a call 했을 때 want you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 직경이 좁은 겁니다. 대역을 넓혀 주셔야 돼요. 그러면은 매끄럽게 흘러요. 그다음에 want you가 매끄럽게 흐르면은 give me a call에서 또 콱 막히시는 분들은 거기 청크의 직경이 좁은 거겠죠. 그래서 각 청크마다 그 직경을 넓혀 주셔야 됩니다. 이 넓혀 주시는 작업은 반복 훈련,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 그 부분을 일단은 그렇게 발음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인지해서 그 부분을 훈련하면서 직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.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. 특별히 강의가 뭐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듣는 건 없어요. 어차피 청크 정복이기 때문에 그 청크가 순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한 청크를 강의 하나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. 68.00 이렇게 나가는 태그 넘버대로 여러분이 그 종이에 써두시고요. 그거를 하나씩 적으면서 도장 깨기처럼 청크 하나를 정복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1청크 I am going to, I'm gonna 이렇게 정복하시고요. 2청크 I'd like to, I would like to, I'd like to 그렇죠? 그리고 3청크, 4청크 이렇게 청크를 이어붙이면서 말이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.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출간 계획에 대해서는 좀 고민 중입니다. 이게 서점에 가보면은 영어 공부 방법론에 관한 서적은 굉장히 많아요. 나는 이렇게 영어를 해서 잘하게 됐다 이런 책들이 난무하죠. 그죠? 수백 권 있을 겁니다 아마 서점에. 네, 그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받고 싶어서 막 책을 사는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책꽂이에만 꼽혀 있는 거를 여러분이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시죠. 그런 방법론에 관한 책들은 너무너무 많고요. 그런 책들 중에 한 권을 더 추가할 마음은 없습니다.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이론을 펼치고 주장을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. 모든 게 다 맞는 얘기다. 그분들의 얘기가 전부 다 맞는 얘기다. 무슨 말이냐면 이 언어라는 거는 지리를 익히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.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에 대한 얘기.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수만 가지가 존재하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각각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이 다 서울 가는 길이다.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. 모두 다 맞는 얘기죠. 어디를 가든 수만 가지 길 다 서울로 통하니까요. 자신이 걸어간 서울 가는 그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 다 맞는 얘기죠. 저 역시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, 단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게 목표라면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게 서울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. 하지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어는 지리를 익히는 거기 때문에 KTX를 타고 서울에 2시간 반 만에 도착한다면은 한국의 지리는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. 목표는 달성했지만 실력은 없는 거죠. 지리는 전혀 모르니까. 그게 토익 학원에 다녀가지고 2, 3개월 만에 900점을 받는 거랑 같은 이치죠. 900점을 받았지만 영어는 안 된다. 즉
서울에 빨리 왔지만 지리는 모른다 와 같은 개념이죠. 평소 때 영어 소설을 좋아한다든지 영어 자체를 좋아해서 많은 책도 읽고 방송도 듣고 하시는 분들이 토익을 쳤는데 한 850 나온다 그러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. 랜덤하게 아무 길이나 갖다 놨을 때 그 지리를 어느 정도 아는 거랑 같은 거죠. 하지만 점수만을 향해서 2-3개월 만에 이렇게 벼락치기로 한 토익은 900점을 넘겨도 생각보다 영어는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 동네 지리 말고 잘 모르잖아요. 그때 찾아가잖아요. 내비게이션을 겨우, 그죠? 그것처럼 여러분한테 필요한 영어는 제각각 다 달라요. 지리라는 것은 다녀보면서 조금씩 익히는 거거든요. 영어도 마찬가지고요. 영어를 뭐 통으로 다 익힌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. 우주와 같은 이 언어의 세계를 어떻게 마스터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죠. 당장 나한테 살아가는 거, 나한테 필요한 지리만 익히면 돼요.